이 끝단은 끝없는 미로 어서와요 기묘한 유랑 끝단 여긴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땅 피아노가 울리고 바이올린이 주영은 그 모든 사실을 들어 알면서도 변심한 저승사자를 만나기로 결심하고 처음 망자를 만난 날 들었던 말을 떠올리며 지체 없이 발길을 옮겼다. 그날 들은 바론 그는 주로 구천으로 가는 다리를 지키는 문지기의 교대 시간인 자정이 되면 본래 있던 자가 가고 다음 문지기가 올 때까지 비워지는 짧은 틈을 타 나타나 잠시 머무르다 금세 사라진다고 했었다. 그런데 그땐 자정까지 남은 시간이 너무 촉박했기에 혹여나 조금이라도 늦어 놓칠세라 서둘러 다리로 가야 했다. 그렇게 서두른 덕에 다행히 늦지 않게 도착했고 한결같이 서성이고 있는 문지기를 보며 겨우 한숨 돌리는 것도 잠시 이내 다른 변수가 닥칠까 염려되어 다리 근처를 맴돌며 초조하게 그 시간을 기다렸다. 그때 기다리며 흘려보낸 1분 1초의 시간은 마치 하루를 넘기는 것처럼 길고 길게만 느껴졌었다. 그러나 시간은 그녀와 무관하게 무심히 흘러 자정에 이르렀고 예정대로 문 앞을 지키고 있던 문지기가 순간 사라져 자취를 감추자 곧이어 어딘가에서 웬 노인이 호련히 나타났다. 주영은 그자가 바로 자신이 오매불망 기다리던 변질된 저승사자라는 걸 단번에 직감하고 주저없이 달려가 초면임에도 기본적인 예의나 이런저런 상황 설명 따윈 거두절미하고 용건부터 내놓았다. 그러자 그도 그런 것엔 별로 개의치 않는다는 듯 무심하고 심드렁하게 대꾸하며 대화는 자연스레 거래에 관한 것으로 이어졌지만 그다지 호의적이진 않았다. 그녀에게 상인은 당장 아쉬운 처지라 어쩔 수 없이 상대하고 있지만 그는 명백히 동료들을 배신한 배신자였고 게다가 이승으로 따지자면 횡령과 같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범죄자가 분명했기에 용건이 끝나면 다시 상대할 가치조차 없는 자로 예의를 갖춰줄 필요가 없다고 이미 단정짓고 있었다. 주영은 살면서 인간관계로 대인 상처가 너무 많았고 그중 태반이 믿었던 이들로부터 입은 것들이었다. 차가운 바람 닫힌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내 어리석음 하나하나 피부 밑에서 얼어붙어가 소멸의 늪이 날 부른다 잔인하게도 완전하게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보다 먼저 이름을 그래서 사람을 완전히 믿지 않았고 배신자와 범죄자를 극도로 싫어하고 증오했다. 그녀의 말대로 그도 단연코 여유 부릴 입장은 아니었다. 지금 소지하고 있는 환생권의 유효기간이 이제 몇 시간도 남지 않은 터라 한시라도 빨리 다른 곳으로 갱신하지 않으면 추격자에게 끌려가 소멸에 먹힐 판으로 누구 못지않게 거래가 시급했다. 공허한 바닥 나를 닮은 그림자만 웃고 있어 소멸의 늪이 날 부른다 잔인하게도 완전하게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짜고짜 한생권부터 내놓으라는 상인의 이런 방구에 그녀가 불신의 눈으로 보자 그가 대수롭지 않은 듯 가볍게 입을 듯하. 벗어날 수 없단 걸 알면서도 나는 끝까지 눈을 감지
그의 말에 그녀가 팔목을 보자 어느새 세 개의 붉은 줄이 문신처럼 새겨져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었고, 그걸 확인한 것을 본 상인이 다시 덧붙여 말했다. 주영은 갑자기 생긴 붉은 줄과 변질된 사자의 말이 완전히 믿었진 않지만 어쨌건 직접 확인하지 않는 이상 진실을 알 별 뾰족한 방법이 없었기에 주저하는 기색을 노골적으로 비추면서 떨떠름하게 자신의 환생권을 내주었다. 마지막 말을 남긴 후 그는 눈앞에서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여태 자신에게 닥친 상황은 내도록 외면해두고 무덤덤하게 굴었던 그녀는 벼랑과 며칠 사이에 벌어지고 겪었던 일련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가자 상인과의 만남까지 통틀어 꿈인지 생시인지 혼동이 올 지경으로 혼란함이 가중되며 왠지 모를 회의감이 들어 당장에 할 일은 있고 사색에 잠기려 했다. 만든 채 어디에도 닿지 못한 울음이 떠다니네. 그러나 그런 시간도 잠시 다시 한번 기척도 없이 불쑥 모습을 드러낸 문지기에 화들짝 놀라 현실로 돌아오게 되자 불편해진 심기가 되어 잔뜩 볼멘 소리로 쏘아붙이듯 말했다. 하지만 문지기는 그런 것은 전혀 아랑곳 없이 그저 하던 대로 무심히 철문 앞을 이리저리 느리게 왔다 갔다 하며 어슬렁거렸다. 계속해서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고수하는 것에 더욱 언짢아진 그녀가 보란듯이 움직임을 따라해보아도 역시 눈도 깜짝하지 않았고 묵묵부답으로 앞만 응시한 채 하염없이 걷기만을 반복할 뿐 다른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때서야 그녀는 뭔가 이상한 특이점을 감지했다. 문지기는 정말 의도적으로 무시하기보단 아예 철문과 다리 외에는 없는 또 다른 세계에 갇혀있는 것처럼 어딘가를 응시하는 눈은 초점 없이 공허했고 그 어떤 것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는 걸 발견했다.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엉뚱한 곳에 한눈이 팔려 잠시 처해진 상황을 망각하고 있던 주영은 불현듯 오롯 혼자서 자신만을 기다리고 있을 아들이 떠올라 황급히 왔던 길로 발길을 옮겼다. 주영이 예상한 대로 한껏 풀죽은 이초로운 모습으로 자기 육신 곁을 지키고 있던 태희는 어린아이답게 애타게 기다리던 어머니가 도착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꾸밈없는 생기발랄한 모습이 되어 반겼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자신과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할지 몰라 착잡한 심경을 감출 길이 없었다. 솔직히 생각 같아서 모든 걸 내려놓고 더 오래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그건 너무도 이기적인 자기 욕심이라는 걸 알았고 또 그 욕심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절대 위험에 빠뜨릴 순 없었다. 게다가 시간을 지체하면 할수록 감수해야 할 위험이 커진다는 걸 알았기에 최대한 빨리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도 알았다. 그래서 시름은 잠시 제쳐두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려 무던히 노력하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차분히 설명했다.
그녀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느닷없는 반문에 적절한 답을 찾지 못해 뭐라 대꾸할 수가 없었다. 이미 자신은 돌아갈 수 없다는 말이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을 뿐더러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순간 떠오르지 않아 다른 방향으로 돌려 말하며 그것에 대한 답을 회피하려 했다. 말라버린 귓불 깨닫지 못한 채 스스로 그러나 태희는 주영이 생각한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마냥 어린아이가 아니었기에 말의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했고 그건 자신이 결코 원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직감하게 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다 그런 상황을 만들게 할 것이라는 걸 자각하고 지금까지처럼 의기소침해 생각을 얼버무리던 것과는 판이한 모습으로 정확하고 명료하게 하고 싶은 말을 했다. 부림쳐봐도 손끝 하나 닿지 않아 천천히 그날 처음 보인 낯선 아들의 모습에 그녀는 적잖게 당황했다. 어릴 땐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으면 무턱대고 때를 쓸 때는 종종 있었지만 그때처럼 똑바로 눈을 맞추고 생각이나 감정을 명확히 드러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볼 수 없을 것이라 예단했는데 그런 모습을 마주하게 되자 순간 당황을 넘어서 흠칫 놀라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그제야 모든 걸 외면하고 모른 척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더는 그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많이 늦었지만 솔직하게 터놓고 진심을 전하며 쉬운 방향으로 우회하기보단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다시 설득하기로 했다. 공허의 나락은 절대 놓아주지 않아 잔인하고 완전한 소멸의 늪이야 몸부림쳐봐도 손끝 하나 닿지 않아 천천히 밑으로 꾸밈 없는 진심이 담긴 아이의 단 한마디는 어른인 자신보다 더 간대함에 따뜻하고 자상했으며 그건 온전히 그녀에게 다 위안이 됐다. 험한과 교만만 검은 물결이 되었지 이제는 알겠어 돌이킬 길은 없다는 걸 나를 비추던 마지막 불씨마저 스스로 밟아껐다는 걸 공허의 나락은 절대 놓아주지 않아 잔인하고 완전한 소멸의 늪이야 숨이 붙어 있어도 이미 끝나버린 시간 고요한 이 침묵만 소름처럼 스며와 이름도 잊혀진 채 사고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어머니와 자신에게 일어난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태희는 그녀를 통해 처음 사실을 접하고 큰 충격에 휩싸여 현실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은 채 무작정 부정하고 외면했지만 계속되는 설득에 마지못해 결국 현실을 받아들였다. 그런 어린아들의 모습은 너무도 가엾고 애틋해 주영의 가슴을 더욱 미어지게 했다. 하나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기에 불가피하게 육신을 깨우기 위해 작정했던 일을 지체하지 않고 실행에 옮겼다. 그녀는 환생권과 교환해서 얻은 능력을 이용해 직접 개입하여 육신의 호흡을 유지하고 있던 장치를 제거하고 심장이 멈추도록 유도했다. 물론 그게 극단적으로 위험한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당장 아들의 영혼을 돌려보낼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기에 일단 모든 걸 운명에 맡기기로 했다. 예상대로 호흡기가 제거되자 이내 심장이 멈추었고 곧장 코드블루 방송이 건물 안을 메우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긴박하게 들이닥친 의료진들의 빠른 응급처치가 시행되었다. 그 후부터 모든 건 그녀가 의도한 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그건 매우 성공적이었는지 눈앞에 있던 아들의 영혼이 서서히 사라져가는 걸 볼 수 있었다. 주영은 속사정이었던 간에 겉보기엔 고요하게만 흐르던 상황이 순식간에 긴박하게 바뀌자 당황해 어쩔 줄 몰라 어리둥절한 채 서서히 사라져가는 아들을 힘겹게 바라보며 먹먹한 마음을 겨우 추스르고 마지막 작별의 인사를 전했다.